안녕하십니까? LLM의 이해와 활용 강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AI 응용학과 지준 교수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김미량 교수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자료도 검수해 주셨습니다. 아마 LLM의 활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LLM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챗GPT 그리고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통틀어서 LLM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내용을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오해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 LLM, 챗GPT는 사실은 AI입니다. 그래서 AI의 동작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이 LLM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작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LLM은 말을 하는 AI로 알려져 있는데요. AI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챗GPT와 같은 LLM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과 아울러서 실제 생활에서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AI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AI 시대인 걸 다 아실 겁니다. AI 시대란 AI가 지능적으로 잘 동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AI들은 인간의 지능 동작 방식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기술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신경세포의 동작 원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인간의 지능의 동작 방식과는 AI의 동작 방식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기술을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LML, 특히 챗GPT와 같은 기술들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챗GPT와 같은 LLM은 사람이 말을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기는 하지만 AI의 고유의 방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AI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특히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의 지능의 동작 방식이 아닌 인공지능의 동작 방식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요,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흉내낸 게 아닙니다. 무엇을 흉내낸 거냐면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나 작업, 이러한 것들을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흉내내는 기술입니다. 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 또는 작업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다양한 그 종류를 갖습니다. 감지, 인식, 분류, 예측, 계산, 요약, 의미 분석,
추론, 생성 등등등 굉장히 많은 지적인 활동들이 지능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거의 모든 지능적인 행위는요, 입력과 출력 관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 다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과 출력, 즉 고양이 사진을 보고 그 고양이 사진이 고양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인식 문제에서 입력은 고양이 사진이고요, 출력은 고양이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지능적인 행위 중에 의미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he food was great라는 영문이 있습니다. 즉 음식이 좋다, 맛있다 라는 뜻이죠. 즉 의미는 무엇일까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인식 의미 분석 문제에서도요, 입력은 문장이고요, 출력은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입니다. 거의 모든 지능적인 행위는 입력과 출력으로 그 지능적인 행위의 실체를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낸 AI의 구체적인 동작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고양이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캣이라는 출력 값의 사이에 AI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AI가 실제로 고양이 사진과 그리고 고양이라는 단어를 뱉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AI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즉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AI이고요. 이 AI는 실제로 사진도 단어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하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입력으로 생각했던 이 고양이 사진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수천 또는 수만 개, 모든 그림은 사실은 픽셀마다 주어져 있는 숫자의 값의 크기를 컬러로 변환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여지는 건데, 그 컴퓨터 안에서의 실체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천 수만 개의 숫자를 변환한 후에 AI, 즉 인공신경망의 입력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입력된 그 숫자들에게 덧셈 또는 곱셈과 같은 연산들을 수없이 많이 수행한 후에 하나의 숫자만을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1인 경우에는 고양이다, 0인 경우에는 고양이가 아니다 라는 판단 또는 약속된 상태의 숫자를 뱉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모든 인공지능은 실제로 입력으로 숫자를 받아들이고 출력으로 숫자를 뱉어내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이해하셔야지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신경망이 사람이 하는 지능적인 행위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학습 원리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학습 원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이기 때문에 학습하기 위한 조건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신경망, 이 그림에서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으로 표현되는 인공신경망이 학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에 샘플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즉, 고양이를 고양이로 인식하는 문제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양이 사진과 물론 또 많은 고양이가 아닌 사진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각각의 사진은 고양이인지 아닌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훈련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훈련 자료를 그냥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픽셀 단위의 숫자들로 변환해서 각각의 이미지가 나타내는 수천 수만 개의 숫자들을 인공신경망에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요. 인공신경망은 결국에 그 많은 숫자들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서 결과로 우리가 고양이일 경우에는 1이라는 숫자를 출력하도록, 고양이가 아닐 경우에는 0이라는 숫자를 출력하도록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훈련시키는 방법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잘 동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항상 모든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입력되는 숫자들을 얼마만큼 숫자를 곱하거나 더해서 출력단을 1로 만들지 그 곱해지는 숫자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신경망 훈련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가 잘 알려진 인공신경망 훈련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잘 동작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인공신경망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인공신경망이 왜 그렇게 잘 훈련이 되고 잘 동작될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신경망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당연히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흉내내고 싶은 지능적인 행동의 입력과 출력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방법론은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왜 그것이 훈련될까? 그것에 대한 설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론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설명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단순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학원 이상의 수준의 어떤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방법론이고요. 또한 선형대수학적인 설명 방법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전공자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학생 이상의 인공지능 수학이나 또는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능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인들은 함수의 입력과 출력 관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모든 설명이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결국에 입력되는 숫자와 출력되는 숫자 사이의 관계만 우리가 명확히 알면은 그 관계를 가지고서 새로운 숫자가 들어왔을 때 그 출력 값이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게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다는 얘기는 주어진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 원리가 모든 그 지능적인 행위에 확산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예로 이미지 분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에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었을 때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과 달리 이 문제는 주어진 사진을 보고서 이것이 새인지, 주어진 사진을 보고서 이것이 고양이인지, 주어진 사진을 보고서 이것이 강아지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이미지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지 분류라는 문제도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인공신경망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지는 입력은 역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모든 숫자로 바꾸어서 수천, 수만 개의 숫자가 입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출력단에서 앞부분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 인공신경망의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출력인데
처음에는 동그라미 하나였는데 이제는 동그라미 3개가 그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3개일 경우에는요, 역시 똑같은 숫자를 출력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100이 출력되면 새다. 010이 출력되면 고양이다. 001이 출력되면 강아지다. 라는 약속을 가지고서 왼쪽에 새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는 오른쪽에 100이 나오도록 훈련시키는 거고요. 왼쪽에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면 오른쪽에 출력단의 4개의 노드의 숫자가 010으로 나오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이 훈련을 시키는 잘 알려진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잘 동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한 숫자들이 들어갔을 땐 반드시 비슷한 숫자가 출력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면 다음에 전혀 본 적이 없는 또 다른 그 고양이 사진이나 강아지 사진이나 새 사진이 들어갔을 때 100, 010, 001이 적절하게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그 사진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얼굴 주변에 이와 같은 노란색 테두리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인공지능인데요. 이 인공지능 또한 동작 방식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고양이 판단하는 것과 이미지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상 사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과로 나오는 것이 그 대상 사진에 사각형이 그려 있는 게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숫자 5개 또는 6개가 출력되고요. 이 숫자 5개, 6개는 요 노란색 사각형을 그리는 데 필요한 숫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상에서 어떤 사각형을 그린다고 하면은요, 그 사각형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사각형의 중심 위치, 즉 수평, 수직, 거리 위치와 그리고 폭과 높이, 즉 4개의 숫자만 알면 어떠한 사각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이미지 안에 어떠한 사각형을 둘러싸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입력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지에 사용된 이 수천, 수만 개의 숫자가 입력으로 들어가야만 되고요. 그리고 출력으로는 또 다른, 이번에는 오른쪽 출력단에 동그라미 숫자가 아까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6개를 써놨는데요. 6개의 숫자가 출력되도록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출력되는 숫자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심은 여기고 너비하고 폭이 이만한 사각형이야 라고 그림을 이미지 위에 덧입혀서 그려줄 뿐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사용했던 인공신경망 그대로 사용하는데 입력도 똑같고요. 하지만 출력되는 그 숫자의 개수만 다르게 인공신경망을 조금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학습시키면 지금 보고 있는 노란 네모칸이 그려질 수 있는 인공지능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그리고 더 힘들어 보이는 그 지능적인 행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사진이 들어갔을 때 특히 운동의 정확도나 또는 그 완성도를 측정하는 그런 많은 요즘에 AI를 사용한 앱들이 있는데요. 그 앱들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사람이 사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몸의 기본적인 골격의 위치를 잡아내는 그러한 기능이 가능한
말하자면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즉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주어진 사람의 목 부분과 머리 부분과 어깨 부분, 팔, 관절 부분 등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인공신경망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뭐가 달라져요? 출력단에, 즉 출력되는 숫자들의 개수를 다르게, 그리고 그에 사용되는 훈련 자료를 다르게 구성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주어진 사진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하자면 관절을 표시할, 물론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람의 형태 또는 몸의 포즈를 우리가 측정하는데 최소한도의 점을 말하자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요 예에서는 지금 16개의 특징점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16개의 숫자, 특징점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것의 2배인 32개. 왜냐하면 점의 위치는 수평 위치와 수직 위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의 특징점을 머리 위, 목, 왼쪽 어깨 등등등 16개의 특징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이것의 2배인 32개의 숫자가 출력되도록 인공신경망을 구성해 놓고 왼쪽에는 이미지와 똑같은 앞에서 사용했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픽셀들에 해당되는 수천 수만 개의 숫자가 입력이 돼서 출력되기는 이 이미지에 주어져 있는 목의 위치, 머리의 위치, 어깨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숫자 32개가 출력되도록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그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포즈를 나타내는, 자세를 나타내는 32개의 숫자가 출력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숫자를 빨간색 점으로 그리고 숫자들을 노란색 선으로 이어서 그림을 겹쳐서 보여주면 마치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인공신경망, 즉 AI의 결과로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미지 분할 기능을 구현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최신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사진을 찍으면 잘못 찍은 사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클릭하면은 그 대상 주변에 윤곽선이 생기고 그 윤곽선에 들어온 내용들을 지우거나 또는 다른 말하면 대상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분할 인공지능인데요. 이미지 분할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그 인공신경망의 기능과 동일한 방법론으로 동작을 합니다. 즉 왼쪽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사진에 해당되는 수천 수만 개의 픽셀을 입력으로 사용하고요. 그 대신 출력에 사용되는 이 노드의 개수가 입력과 똑같은 숫자의 픽셀 개수로 구성되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즉 왼쪽에 그 이미지에서의 하늘 부분에 해당되는 픽셀들에는 1이라는 숫자를 또는 나무에 해당되는 픽셀에는 2라는 숫자를 그리고 고양이에 해당되는 픽셀에는 3이라는 숫자 그리고 풀밭에 해당되는 픽셀에는 4라는 숫자를 할당을 해서 동일한 입력 픽셀의 개수와 동일한 출력 픽셀의 개수를 각각 입력과 출력으로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어떠한 대상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 대상이 서로 다른 부분에는 다른 숫자가 출력되는 그와 같은 동작을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미지 분할이고 그 이미지 분할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들의 사진 수정 인공지능 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에 대한 인공신경망, 즉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내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말, 단어, 문장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는 걸까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인식 또는 의미 분석을 하는 그러한 인공신경망도 앞에서 이미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력으로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출력으로 또 숫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입력으로 들어가는 숫자를 구성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food was great라는 문장이 들어가서 좋아요라는 결과, 출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The food was great라는 4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숫자로 바꿔야 되고요. 역시 좋아요라는 것도 1이 나오면 좋아요라고 하자, 0이 나오면 좋지 않아요라고 하자 하는 약속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어들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 가장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요, 사전을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모든 단어는 사전에 수록되어 있고요. 그 수록된 사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T로 시작하는 단어와 F로 시작하는 단어, W로 시작하는 단어, G로 시작하는 단어가 각각 위치가 다르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가 3202번째 단어고 두 번째 단어가 8677번째 단어다 하면은 그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처음 인공신경망을 사용할 때는 사용했었는데 이거 방법을 점점 개선해서 더 나은 숫자로 변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숫자 하나만 집어넣지 말고 전체 사전에 수록된 모든 단어 개수의 만큼의 숫자를 집어넣지만 모두 0으로 집어넣고 해당하는 번째의 숫자만 1로 만들어서 바꿔 집어넣는 겁니다. 즉 숫자의 개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많은 숫자를 입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냈는데요. 보통 이런 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하나의 숫자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해서 one hot vector 또는 이 one hot vector를 좀 더 짧게 너무 기니까 만들어주는 embedding vector라는 방법을 써서 단어들도 문장들도 숫자로 바꾸어서 입력이 되고 그 입력에 따른 결과가 1 또는 0으로 나오는 숫자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훈련시킨 것이 바로 언어인식 또는 의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 분석을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리뷰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The pastrami sandwich was great. pastrami sandwich라는 것이 아주 좋았다라는 거고요. Service was slow and the food was so 하면은 별로 그렇게 서비스 좋지 않았어. 이런 거죠. 그럴 때는 네거티브가 나오도록 샌드위치가 맛있다는 표현에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구성된 문장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것은 1로, 나쁘다는 것은 0으로 훈련 자료를 만들어 놓고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문장은 숫자로 변환될 거고요. 그 변환된 숫자에 따라서 1 또는 0의 값이 나오는데 그 정확도가 놀랄 만큼 정확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데이터셋이 하나 있는데요. IMDb 무비 리뷰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인터넷상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5만 개의 영화 보고 난 사람들의 리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훈련시켰더니 정확도가 96%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100명의 영화 평을 들었을 때 그 평가가 좋다는 얘기구나, 나쁘다는 얘기구나 판단이 96번은 정확하게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정확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평을 얘기할 때 그 영화 리뷰를 보고서 좋다는 얘기인지 싫다는 얘기인지
판단하기 힘든 문장이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정확도를 이와 같은 문장을 숫자로 변환시킨 다음에 우리의 판단도 숫자로 변환해서 훈련시켰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